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왠지 느낌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지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용돈을 벌고 여러분들도 용돈을 버시고 윈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드리면서 간단하게 시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찍고 왔어요. 2020을 찍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2020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늘 지켜봐왔던 월봉상 2020 지지선을 신뢰했기 때문에 비교적 바닥을 잘 잡고 그 이후로 2020, 그 다음 2040, 2060까지도 안심을 했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100까지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환율 하락 1180원이 가장 중요한 지수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은 하지 않았지만 환율이 급등하거나 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전장치가 지수, 저점, 그리고 환율, 그리고 이제 업종 세 가지 정도로,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이제 글로벌리 미국과 중국, 미국과 멕시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달러 자체도 일단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시장의 안전장치가 지금으로서는 한두 개가 아니라 조금 더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자라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IT, 그 다음에 화장품 테마 찾기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 다음에 눈치를 챘던 제약업종까지 오늘 상승세를 크게 나타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은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 동조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며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시진핑도 이제 트럼프는 내 친구 하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해주면서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게 가지고 가려는, 꾸를 수밖에 없겠죠. 나쁘게 얘기한다면 분위기를 좋게 가져간다라고 유화시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다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미국 경제가 위협받을 경우에 금리 인하로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멘트 하나가 정말 100만 불짜리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준 거죠. 뒤에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시장이 더 호재로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는 집은 또 이렇죠. 뭘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당분간 힘들다고는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6월 말까지 이제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되는데 너무 안 좋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살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하나 또 이슈가 있다면은 주말에 중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 지표가 실물 경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현재로서의 그 이슈가 중국 실물 경기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보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아주 약한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갑자기 정치적인 이슈가 또 부드럽게 흘러가다가 아그라지면은 또 갑자기 또 급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관세 이슈를 연준이 막았다. 뭘로? 이제 금리 인하 카드로서 막았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한 5일 된 자료이지만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맞고 있어서 그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매수 매도 번갈아 가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과 업종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증시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지수에 베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종목만 보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경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마리 말 이렇게 막 뛰면은 어느 말이 맞출 것인지 확률이 낮잖아요. 여기서 끝나고 나서 내가 손을 흔들고 기뻐할 확률은 거의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목도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한두 개 올라서 잘 집어서 오르는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증시에 투자하는 거죠. 증시가 바닥 국면에 있을 때는 사실 업종만 잘 골라도 웬만한 수익이 난다는 거는 아마 제 방송 7개월 보시면서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건 바로 제가 적은 게 아니라 화장품 쪽, 건설 쪽, 자동차 쪽을 보자. 그리고 제가 신뢰하는 그 데이터 중에는 이제 데이터 자료에서 봤을 때는 미디어 교육 쪽, 호텔 레저 쪽, 자동차 섹터가 뭐 있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쪽, 미디어 교육 쪽 제가 말씀만 계속 드리면서 이제 어떤 종목이 있나 살펴보다가 차트상으로 아주 예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뭐 급등, 급락하면서 조금 모양은 나쁘지만 또 한번 갔다 왔다는 거에 또 이의를 두고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겠구나. 미디어 교육 쪽에 하는데 뭐 비상교육, 메가스터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뭐 사실 큰 비중을 싣기에는 너무 거래량도 없고 너무 변동이 심하죠. 그렇지만 새롭게 또 관심 종목에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원형바닥형 세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한국이 지금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뭐 글로벌리 아시아 쪽은 안 좋은 모습, 그 다음에 선진국 쪽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딱 중간에 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었고 환율적인 측면으로도 지금 현재 고점을 찍고 1180원까지 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율이 낮은 국면에 있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그렇지만 주식 외국인 순매수가 낮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들어오고 주식은 환율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 자체는 이렇게 오르는 그런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아주 낮게 나올 것이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시장이 결론이 엇갈린다면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일단은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 얼만큼 정확히 맞추느냐, 또 정확히 틀리느냐, 쇼크냐, 또 어닝 서프라이즈냐, 또 재밌는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말 끝나고 45일 이내에 영업 실적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뭐 7월까지는 이 실적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 보는 것은 사실 뭐 저도 많이 참고하는 자료는 뭐 말로 막 써져 있는 자료는 크게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물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잘 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주식하는 거는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또 감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데이터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건설, 증권 쪽에 많이 들어왔구나. 반도체 마찬가지고, 운송 쪽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쉽지 않구나 라는 부분을 잘 참고하면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과연 뭘 매수했느냐.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운수 장비를 매수했구나. 금융과 마찬가지고요. 운수 쪽, 건설 쪽. 그래서 제가 건설 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의약품도 있네 하면서 포인트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시를 정리해보고 간단하게 지금 현재 10시 가까이 된 시간에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면 정말 V자 반등했어요. 좀 2,900선까지 S&P가 회복한 모습, 니케이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 동조와 이제 제가 한 6월 초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좋은 흐름으로 유럽 FX 마찬가지고요. 통화가 좋으면은 지수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 지수, DJ 유로스탁스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행인 건 달러가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중국 시장입니다. 오늘 2.5%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시장이 얼마나 분석을 잘 했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국 증시를 많이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환율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80원대에서 일단 한 단계 낮은 레벨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 상승 동조와의 한국은 빠질 수 없죠. 그래서 2111 어느 순간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닥을 잘 잡았구나. 수익이 많이 나셨어야 되는데 뭐 나신 분도 있고 감사한다는 말씀도 있고 뭐 타이밍이 조금씩 안 맞는다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투자할 시간이. 월봉상으로 가장 중요했던 이 120 월봉을 정말 잘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제가 방송 안 하게 되더라도 이 코스피는 바닥을 이렇게 잡는구나 보시면은 제가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때는 코스닥을 아예 안 봤죠. 근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심상치 않다. 그래서 코스닥을 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닥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는 사실 이제 외국인들 코스닥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10년 주식을 하면서 외국인과 코스닥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만 가져왔고요. 역시나 셀트리온 쪽, 그다음 신라젠, 우리 보는 요 네 가지는 필수 종목입니다. 그냥 전공 필수예요. 그러니까 삼상을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사실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펀드에 편입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쭉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이 많이 있죠. 익숙한 종목들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일단 파트론 이렇게 있고요. 외국인들은 거래소 위주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있어요. 지금 앞에서 보셨던 이제 일주일 된 자료긴 하지만 금융업이 맨 앞에 있는 거 보셨죠. 건설, 운송장비 앞에 금융업이 맨 먼저 있었습니다.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아주 오랜만에 보는 아주 효자 종목이었죠. KB금융. 일주일 전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셀트리온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LG전자, SDI는 그렇고 삼전도 있고요. 전기도 있고 한국전력도 있고 뭐 뻔하죠. 사실 포트폴리오를 급격하게 바꾸면서 테마주 하나 올라왔다고 거기에서 다 휩쓸려서 가면 결과적으로는 깡통 차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하디슈 종목이 오늘 또 워낙 상한가를 많이 쳐가지고 제가 또 봤더니만 오픈베이스는 IT, AI 이쪽인가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쭉 보시면 20%까지 오른 종목이 9개고 이건 빨간색이네요, 또 심지어. 그리고 나머지는 10% 이상이긴 한데 과연 내가 아는 종목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 우선주 B 있고 그러니까 2000개 중에 이 10개, 20개 안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30%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또 30% 오를까요? 바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휩쓸리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면서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시면 5%에서 10%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절대로 내 본 주식은 건들지 않는다는 거. 갑자기 손절하고 또 들어가고 이거 빠지는 거 보고 다른 것도 손절하고 1, 2% 잘 오르고 있는 거, 3, 4% 오르고 있는 거 빠지는 것도 아시죠? 어떤 상황이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시면 하루에 50만원씩 버는 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ABL바이오가 계속해서 제가 1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 악재 나왔던 거를 잘 분석하면 결과적으로 이 악재가 내 악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죠. 원상태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또 지금은 또 늦었어요. 또 말씀드릴 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믿자야 본전이죠.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요? 한 4%,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로는 열어놓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힌트는
이 정답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정답지 아주 신뢰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쪽의 의약품, 그 다음에 건설업종의 외국인, 그 다음에 기계, 운수창고의 외국인. 뭐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에 많이 참고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건설에 100억, 외국인이 300억. 운송장비에는 현대차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개별 종목들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업종에 또 500억. 가져올 수밖에 없다. 돈을 가지고, 이 큰 돈을 가지고 잡주를 할 수는 없다. 라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금융업종에도 많이 들어왔고요. 이 흐름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는, 일단은 차익 실현이구나. 안 봤지만, 일단 NC는 좀 차익 실현을 했겠구나. 뭐 이런 부분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쪽에 수급이 세게 들어왔는지. 아무리 강남 아파트가 50층에 잠실에 뭐 몇 층인가요? 시그니엘. 하여튼 그런 좋은 아파트가 있어도 안 사주면은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잖아요. 아무리 전기전자가 좋아도 안 사주면은 뭐 잡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쪽으로 몰려 있는지를 이 전기전자 업종에 어저께 900억, 건설업종에 100억이나 들어왔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오늘도 유지되는 모습이죠. 잘 참고하시면 분명히 이제 보는 눈이 조금 넓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좋다 말씀만 드렸지 사실은 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다가 그냥 차트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신데 GS건설과 비교해서는 삼성물산도 차트가 이런 식으로 꺾여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손절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봤자 3% 하락이고 95,000원에 추천드렸으니까 그래봤자 4% 3% 하락입니다. 그냥 두세요. 그냥 건설업종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 건 언제 올라오지 하면서 그냥 신경 안 쓰시고 계시면 또 올라오고 그런 게 주식이니까. GS건설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해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 관심 종목을 그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 쭉 보시면은 안 올라온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한 달째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메커스까지 올라왔어요. 테크링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왔다가 밀린 거라서 시젠, 헬스케어 셀트리온, 다음에 GS건설 이 마찬가지고요. 이 효자 종목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6%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빠졌고 모비스 빠졌고 만도 빠졌고 웨스텔 빠졌지만 사실 뭐 거의 보합권이에요. 라스 시리즈는 수익 실현한다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부터 5,000원 빠졌어요. 그러니까 KM과 서진은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HLB 유효하고 디스플레이, 삼전, 하이닉스도 저가 매수 유효.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바꿔드리고 싶어도 사실 뭐 바꿔드릴 게 없습니다. 제 포트죠. 이게 사실 돈 받고 보여드려야 되는 포트인데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5일 전 대비해서 빠진 게 하나 1%다 올랐고요. 2개 호텔신라는 사실 안 본 지 좀 됐네요. 이제 9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련된 거는 일단 제껴두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고 KB금융 44,000원 사실 안 빠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 증권업은 일단은 보류 에코마케팅 다 이익 실현했던 부분이 있네요. 보면은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메이톡스도 8% 이것도 메이톡스 보지 말고 LG생활건강 보자. 포스코는 잊혀진 종목이네요.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 요 업종 잘 살펴보시면 골고루 다 있어요. 이게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완전 조금 바뀌긴 하지만 또 아무튼 이 LG전자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33만원대 그냥 묻지마 매수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는 또 올라온 모습이고 삼성전기 어딨나요? 전기가 없네. 전기가 얼마인지 못 봤지만 뭐 아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진짜 참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또 아무튼 종목 몇 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위직 스튜디오가 저도 들고 있어요. 17,000원대부터 계속 뭐 그냥 지켜보고 있던 거죠.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A스토리 킹덤 만드는 회사 A스토리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여기 고점은 이미 올라왔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미 사셨던 분들은 다행이고 지금 사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제 약간 베팅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릴 때 사시면 사실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급락하는 건 낮아요. 급락할 가능성 한두 개. 이 종목 한두 개. 실리콘웍스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뭐 201선, 120선 겹쳐 있는 와중에 1분기 실적들이 다 반영이 됐어요. 2분기 실적부터는 아주 좋은 성장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조금만 올라와 준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현대차가 빠지진 않았군요. 현대차가 오늘 올랐네요. 현대차. 계속해서 어느 종목을 어느 업종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오토모빌가 많이 올랐어요. 세계에서 묶어서 봤었죠. 저점에서 말씀드리기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 추천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만도는 뭐 조금 안 좋은 차트죠. 이런 거는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불안하긴 한데 만도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SL은 조금 걱정되네요. 어저께도 강하게 말씀드려서 사신 분도 많고, 뭐 그저께 여기죠, 여기 많이 사셨을 거고 많이 이익 나셨을 텐데 또 하루 오르는 거 보고 오늘 들어가셨던 분은 또 약간 피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의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판단을 잘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는 추천드린 이후로 참 힘들게 하네요.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면서 저도 따라는 가고 있는데 오늘 6%나 올릴지는 몰랐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GS건설도 보합으로 끝났고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좀 불안합니다. LT디스플레이도 추천드린 이후로 많이 오르고 있다. 바꿀 게 없어서 KG제네시스는 오늘 0.68% 올라서 저는 사실 KG제네시스는 거의 다 왔다고 봐요. 이게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기간이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급락 이후로 다시 만회는 잘 한 모습인데 아마 한 20% 이상 수익이 나셨어야 돼요. 근데 더 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한국사이버결제가 오늘 장중 거의 6% 가까이 오르면서 약간 손바뀜, 대장을 갈아탄 그런 모습입니다. 기가 막히게 어저께는 좀 부담스럽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얘가 올랐어요. 사실은 KG제네시스가 업계 1위거든요. 그 결제 시스템 하는.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이슈는 확실해요. 어쨌든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이 KG제네시스는 시장의 양대산맥,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더 발전된, 더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주가가 아주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젠, 바이오 쪽으로 또 보면은 시젠 추천드린 이후로 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사실. 효자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셀트리온도 예측이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20만원은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근데 또 한번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과감하셔야 돼요. 베팅 하시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선이죠. 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저항선은 웬만하면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빠진 거죠, 사실은. 잘 참고하시고 욕심 부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오히려 뭐 헬스케어는 모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일단은 지금은 불안해요. 헬스케어가 다 들통에 나버렸죠. 이게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거 가지고 재고 뭐 분석한 자료들이 있죠. 어쨌든 셀트리온이 매출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헬스케어가 재고로 남아 있으면서 그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아주 회계 이슈가 늘 고민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적중한 종목이 또 있죠. 또 100% 적중한 종목이 또 메커스입니다. 그냥 보자, 그냥 사서 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120일과 200에서는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메커스를 제가 얼마나 자주 말씀드렸는지 아실 것 같고요. 새로 추가된 종목은 뭐 따로 없지만 뭐 앞에 비상교육, 나머지 종목들은 요것만 가지고 일단은 잘 포트폴리오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이 앞타바이오가 내일 상장을 하긴 하는데 이제
상장하는 당일에는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이렇죠. 이렇습니다. 사실 뭐 조금 오바 보태서. 예를 들면, 그저께 상장했던 카스텔 바작. 시작하자마자 급등해서, 엄청 급등하다가 2시 이후로 급락해서 원점으로 돌아오고, 오늘 결과적으로 7%나 빠졌습니다. 정말 매매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사실 또 그냥 사서 욕심 부리면서 그냥 또 들고 계실까봐. 왜냐면 그 댓글 하나 보니까 언제 사서 언제 어떻게 사야 되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의 분들도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큰 분석이 필요 없어요. 첫날에는 100% 수급이고 100% 장난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1년을 놓고 봤을 때 아니면 공모주를 더 크게 10년을 놓고 봤을 때 1년에 얻는 수익률이 약 평균적으로 30%입니다. 이제 통계 자료 옛날 거 제 공모주 보시면 있어요. 하루 손실 보고 이틀 손실 보고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 1년 내내 이거를 해보면 한 30% 수익이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이오 쪽에는 더욱더 변동성이 크겠죠. 내일 상장합니다. 아침에. 그래서 뭐 자세히 몰라요. 저도. 난치성 항암치료제 2종, 당뇨 합병증 치료제 5종. 이 내용이 되게 좋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내용이 좋고 하기 때문에 공모가는 3만원이었어요. 근데 45%나 올라서 지금 현재 오늘자로 43,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도 엄청 셌었고 시장의 이슈는 다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큰 금액 말고요. 그냥 한 2, 30만원 정도 번다 생각하시고 소고기 사 먹고 선물 산다는 생각으로 그 정도만 하시면 딱 좋아요. 공모주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정말로 이렇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못 파시려고 내일 이렇게 여기서 파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투자 기법이고 기법이랄 것도 없죠. 도박이고 아침에 5분 내로 정말 말 그대로 2분 내로 쇼부 봐야 돼요. 2분봉이거든요. 제가 단타 할 때는 사실 2분봉을 많이 보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생방송 진행할 때 5분 내로 단타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2분, 요새는 더 짧아졌어요. 1, 2분 내로 빨리 치고 다시는 안 보셔야 됩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고 어쨌든 최근에 상장한 것들이 워낙 성적이 좋았어요. 다 좋았습니다. 근데 또 추천드린 이후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일단 2100을 1차 지지, 2060을 2차 지지, 2020을 3차 지지로 해서 그 포인트마다 전략을 잘 세우셔서 투자하시면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략을 잘 세우시라는 뜻입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